우리가 매운맛을 이야기하면 캡사이신을 보통 떠올리지만 매운 성분이 이것만이 아니죠. 후추에 피페린이 있어요. 후추의 피페린은 소화기관과 신경계에 자극을 주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 불편이나 배변 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페린이 체내에서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될 때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 간질성 방광염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매운맛의 주인공 캡사이신이 간질성 방광염과 절박성 요실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광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뜨겁고 아찔한 느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갈증과 열감,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캡사이신이 이렇게 매운맛을 내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 특히 방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매운맛이 방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관질성 방광염이나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께 매운 음식이 주의해야 할 음식인지 흥미로운 사실들과 연구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캡사이신은 고추류에 들어있는 매운 성분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 할라피뇨, 청양고추 등에서 찾을 수 있어요. 캡사이신이 매운맛을 내는 원리는 우리 몸의 통증 수용체인 TRPV1 수용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원래 뜨거운 온도나 통증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캡사이신이 들어오면 마치 화상을 입은 것 같은 뜨거운 통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운 고추를 먹으면 입이 얼얼해지고 땀이 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캡사이신은 TRPV1 수용체와 결합해서 열감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반응은 소화기관을 따라 쭉 이어지며 방광과 같은 배뇨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방광이 예민한 간질성 방광염 환자나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이 캡사이신이 방광에 들어올 때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용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TRPV1 수용체는 우리 몸의 통증과 온도를 감지하는 수용체로 특히 매운맛, 열,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용체는 피부, 구강, 소화기관, 방광 등 여러 조직에 분포하며 통증과 열 자극을 감지해서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RPV1 수용체의 주요 기능을 보면 열과 고온 감지, TRPV1 수용체는 온도가 약 43도 이상일 때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은 위험한 고온을 감지하고 반응하게 돼요. 화학적 자극에 대한 반응, 캡사이신이 TRPV1 수용체에 결합하면 이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입안에 뜨거운 통증 같은 자극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매운맛의 본질입니다. 다음으로 방광과 소화기관에서의 역할. TRPV1 수용체는 방광과 소화기관에도 존재해서 특정 자극을 감지합니다. 캡사이신이나 염증성 물질이 TRPV1 수용체를 자극할 때 방광의 수축을 유발해서 빈뇨, 절박뇨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즉 매운맛이 이 수용체를 자극하기 때문에 간질성 방광염이나 절박성 요실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질성 방광염, 정말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 질환이죠. 간질성 방광염은 만성적인 방광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방광 내벽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이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며 배뇨 빈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캡사이신이 방광으로 배출되면서 방광 내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방광은 이러한 자극을 무시할 수 있지만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경우에는 방광 내벽이 이미 예민해져 있어서 캡사이신이 통증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간질성 방광염 환자가 매운 음식을 섭취했을 때 통증과 배뇨 빈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캡사이신이 방광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다음으로 절박성 요실금은 어떨까요? 절박성 요실금은 갑작스럽게 방광의 수축이 일어나 소변을 참기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방광 자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방광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배뇨 신호를 더 자주 보내게 할 수 있어요. 절박성 요실금을 앓는 분들은 캡사이신이 방광의 신경 수용체를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일부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이 방광 신경계를 자극해서 절박성 요실금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광에 과민 반응이 유발되면 소변을 참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매운맛을 이야기하면 캡사이신을 보통 떠올리지만 매운 성분이 이것만이 아니죠. 후추에 피페린이 있어요. 후추의 피페린은 소화기관과 신경계에 자극을 주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 불편이나 배변 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페린이 체내에서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될 때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 간질성 방광염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추냉이의 알릴 이소티오 시아네이트. 이 성분은 매우 강한 자극 성분으로 코와 입에서 강한 휘발성 자극을 주지만 소화관과 방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 환자에게는 이 성분이 방광 내벽을 자극해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생강의 진저롤. 진저롤은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간혹 민감한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매운 성분보다 자극이 덜할 수 있어서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죠. 그럼 또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어떤 매운맛이 더 방광염이나 요실금에 안 좋을까요? 캡사이신은 TRPV1 수용체와 결합해서 지속적인 열광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신장과 방광으로 배출될 때도 방광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서 간질성 방광염 환자에게 가장 자극적인 성분이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고추냉이는 휘발성이 강하고 즉각적인 자극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빨리 분해되어 체내에 지속적인 자극을 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민감한 사람에게는 방광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은 다른 매운 성분보다 비교적 순한 편이며 일부 사람에게는 항염증 효과도 있어서 덜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간질성 방광염 환자에게는 여전히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간질성 방광염 환자라면 일반적으로 캡사이신이 가장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와사비, 생강 순으로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매운맛은 통증과 비슷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교감신경은 원래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게 만드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왜 방광이 예민해져서 빈뇨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방광의 저장 기능을 촉진해서 소변을 참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캡사이신이 TRPV1 수용체를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소변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캡사이신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교감신경 자극에 그치지 않고 방광 점막과 신경계 전체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복합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 자극에 따른 방광이 과민해질 수 있어요. 캡사이신은 단순히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 외에도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과민성 방광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TRPV1 수용체가 자극되면 방광의 수축이 더 빈번해질 수 있어서 소변을 저장하려는 교감신경의 작용과 상관없이 배뇨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소적인 자극이나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방광 내벽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이나 국소적인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방광 내벽이 민감해지면
소량의 소변에도 배뇨 신호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어서 교감신경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캡사이신이 교감신경뿐만 아니라 부교감신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은 방광의 수축을 촉진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소변을 저장하는 신호와 배뇨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서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교감신경의 소변 저장 기능이 방광 자극에 의해 상쇄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캡사이신이 야간요나 빈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운맛과 간질성 방광염 그리고 절박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것이 또 있죠. 네,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그럼 매운맛이 복압성 요실금에도 영향을 줄까요? 캡사이신은 복압성 요실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주로 복부의 압력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새는 경우로 기침, 웃음, 운동 등으로 복압이 올라갈 때 발생하죠. 이는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 그리고 골반저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캡사이신과 복압성 요실금이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복압성 요실금을 가진 사람이 매운 음식을 섭취해서 빈뇨가 증가할 경우에 더 빈번하게 소변이 새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주된 발생 기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복압성 요실금은 주로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목표로 하며 캡사이신 섭취는 복압성 요실금의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캡사이신의 섭취와 방광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캡사이신은 매운맛을 즐기게 해주는 성분이지만 방광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간질성 방광염과 절박성 요실금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매운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캡사이신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 간질성 방광염과 절박성 요실금 환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추가적으로 매운 음식 외에도 카페인, 알코올 등 자극성 음식을 피하고 방광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방광 건강과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